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6일 화요일 아침 8시 32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시장을 흔들 만한 결정적인 재료가 있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그냥 여러 가지 재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애매한 상황은 똑같습니다. 상승했다 하더라도 상승률이 좀 적고,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이 지도를 보시면 좀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섞여 있는 것이 여전히 요즘 혼조하구나. 분위기가 아직 뭐 결정적으로 엄청나게 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구나, 혼조하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있었던 일들을 좀 하나씩 좀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자면요. 경제지표 발표가 된 게 있는데,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좀 역시 제조업은 약하구나, 뭐 요런 우리의 좀 그런 시장 인식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줬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은 뭐 준침체 상황 정도 되는 거죠. 침체에 준하는 그 정도 수치가 나온 거죠. 근데 뭐 늘 알고 있던 거고, 지금 저런 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떠한 악재, 어떠한 호재에도 잘 반응을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이 연준 총재들이 줄줄이 나와갖고 쭉 연설을 했는데요. 뭐 카시카리가 연설을 했고, 뭐 발킨 이 사람이 연설을 했고, 뭐 그 외에도 여러 명들이 나와서 뭐 연설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특별히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죠. 뭐 대표적으로 가장 매파적인 카시카리만 좀 보자면은 여전히 할 일 많다, 금리 인상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잔잔한 긴축 우려를 좀 불러일으키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 페드워치를 보시면은 25bp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확률이 좀 어느 정도 좀 올라왔습니다. 21%가 되어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 같은 경우도 살짝 좀 줄어들긴 했어요. 7월 달에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확률이 한때 40%, 49% 이 정도까지 찍기도 했었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26%까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금요일 날 밤에 발표가 됐던 그 기대 인플레이션과 이 연속적인 저런 중앙은행장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이 보시다시피 긴축 우려는 조금씩 좀 조금씩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전반적인 이 시장의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도 주식시장도 특별한 반응을 잘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모습들이 지속되고 있다. 잔잔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긴축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이슈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이 16일 날 부채 한도 단판을 짓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무슨 소식이 나왔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가고 메카시 의장과 다음 날, 오늘이죠, 16일 날 회동한다라고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젯밤 주식시장에 있었던 명확한 호재라고 한다면 이게 명확한 호재이죠, 그죠? 굳이 뭐 따지고 보자면은 뭐 이 소식 때문에, 메카시 의장과 부채 한도 협상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사실상 뭐 이런 재료에서 상승의 이유를 찾기도 사실 좀 웃긴 것 같습니다. 그냥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이슈 이런 건 없는 가운데 그냥 어떤 기술적인 이유로 뭐 조금씩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그러니까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어떤 결론을 좀 내지 않으면은 바이든은 17일 날 일본으로 출국을 해버리기 때문에 한동안 또 이게 협상이 또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하여튼 네, 이런 스케줄에 관해서는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밤이 이번 이슈, 정부 부채 한도 이슈 관련해서는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협상이 잘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더라? 메카시 의장이 하원 의장인데 출근길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내가 볼 때 그들은 회담하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지만 어떤 것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그들은 마치 디폴트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협상을 하긴 하는데 협상이 잘 안 풀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기대감을 살짝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해서 뭐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다.
표면적으로 굳이 재료를 찾자면은 그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그런 일단 만난다, 협상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은행주들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어제 은행주들은 또 크게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 은행주들 위주로 또 강하게 올랐고요. 한동안 많이 빠지고 있던 지역 은행들도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찰스 스왑 같은 것도 4%씩 오르면서 은행 위기는 또 잠시 또 이 힘을 잃어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어젯밤에 시장을 좀 서운하게 했던 거는 사실 이제 나스닥의 애플이 좀 약했다는 거죠. 그죠? 애플은 요즘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지난 5거래일, 6거래일 일주일간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방향이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어젯밤에도 애플이 못 갔기 때문에 좀 나스닥은 좀 분위기가 조금 좀 좋다가 좀 마른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나스닥 애플이 아니라도 다른 친구들 덕분에 뭐 반도체가 좀 오르고 뭐 메타가 오르고 뭐 이런 거 덕분에 뭐 그래도 S&P보단 많이 올랐지만은 그래도 애플이 좀 찬물을 좀 끼얹은 점이 그 애플이 좀 약간 찬물을 끼얹은 점이 있긴 있습니다. 이 정도를 말씀드리고 좀 하나하나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애플이 요랬다고요. 그죠? 애플이 그래서 한 6거래일 동안 6거래일? 7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키면서 이렇게 좀 박스권을 좀 굳건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이 멈춘 거죠. 상승이 멈춰 있는 거고 이쯤 됐으면 중요한 지지선이 한 170, 171 정도 됩니다. 여기 붕괴되면 일단 하락으로 뭐 전환됐다라고 일단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직은 아니죠, 그죠? 아직은 박스권입니다. 근데 애플이 잘 못 가기 때문에 요즘에 좀 시장이 좀 조용조용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플 어젯밤에 좀 열심히 좀 보고 있었고요. 지수 내용 보자면은 S&P는 뭐 계속해서 박스권입니다. 오늘 조금 오르고 오늘 조금 내리고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답답한 박스권에 계속해서 갇혀 있습니다. 은행들이 오르면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 와중에 이제 4150을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못 넘어가고 있긴 한데 어젯밤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연속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생기긴 했는데 워낙 오랜 박스권이다 보니까 뭐 특별히 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모습들 박스권이다, 매일매일 박스권이다 그런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나스닥은 어젯밤에 일단은 뭐 조금 올랐는데요. 조금 오르면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전일 나왔던 양봉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오른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나스닥은 이 13,300 여기 전고점 자리를 돌파한 착한 이후부터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된 거고, 사실 그 전일 금요일 날에 이 하락을 했던 것도 사실 지금 보시면 이 지지력을 테스트한 꼴밖에 안 됩니다. 눌림밖에 안 되고요. 눌림을 줬으니까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정확하게 상승 추세인 거고요. 상승 추세를 확인까지 했고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어젯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는 어차피 뭐 기존 보유자이기 때문에 이 분봉상에서 보였던 뭐 이런 자그마한 이런 하방 베팅을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넘지 않으면은 그냥 이제 계속해서 일단 뭐 들고는 가볼 거다. 이런 기준들을 이런 기준들을 지금 나왔던 이런 저항들을 넘어서지만 않으면은 계속해서 일단 뭐 들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보시다시피 못 넘어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 뭐 들고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건 이제 어떤 그 청산의 타이밍을 놓친 저의 입장에서 이건 해당이 되는 거고, 그냥 현금 갖고 계시고 뭐 일반적인 그냥 뭐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 들고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하방을 생각을 할 때가 아니죠. 나스닥은요, 특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식을 들고 있을 때고 나스닥은요. 또 그리고 나스닥 상방 베팅을 계속해서 들고 갈 때죠. 지금은 하방을 들고 갈 때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청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냥 이제 지금 미련을 떨고 있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 분봉상에 있는 자그마한 근거를 가지고 미련을 떨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도 뭐 일단 들고 가고 있다. 그러나 매도세는 보이지 않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그냥 뭐 차분했었죠. 시장은요. 뭐 변동성 지수들 당연히 뭐 조금 뭐 그러니까 장중에 윗골이 달고 음봉을 보이긴 했으나 또 재밌는 게 또 상승 마감하긴 했습니다. 지금 상황 굉장히 재밌어요.
변동성 지수가 이게 올라올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변동성 지수는 조금씩 일단 상승 마감을 하긴 했네요. 그죠? 빅스는 뭐 이렇게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다.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겠고, 지역은행들은 어제 ETF가 조금 반등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뭐 반등 시도 중이다. 근데 아직까지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쌍바닥을 이야기하고 요렇게 쌍바닥 이야기하고 이런 건 아직까지 좀 근거가 좀 약하다. 아직까지는 지역은행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계속해서 답답한 모습 이어가고 있어요. 유럽 증시도 보시면은 이 양봉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음봉이 나오면서 독일 증시도 지금 계속해서 어딘가를 못 넘어가는 이런 박스권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할 말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오늘 밤에 그래서 이 16일 날 부채 한도 단판을 짓는다니까 오늘 밤에 이런 거 좀 잘 보자고요. 뉴스를 좀 잘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본 것 같고요. 뭐 달러 인덱스는 어젯밤에 일단 지난 2거래일간 급등에 대한 조정을 했습니다. 그 102.5 정도가 좀 의미 있는 중요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하루 만에 돌파 한착할 것이라고 역시나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하루 정도 이렇게 좀 되돌림이 나타났는데, 이게 만약 되돌림이라면 빨리빨리 올라가는 게 좋긴 합니다. 일단 하여튼 달러는 여전히 어떤 혼조한 구간, 단기 상승 추세를 일단은 만들어 놨고, 여기서 일단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다라는 거. 지난번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했다.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달러가 더 올라가려고 한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금리는 뭐 잔잔한 긴축 우려, 연준 은행장들의 총재들의 잔잔한 긴축 우려 등으로 인해서 조금 올랐는데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그래봐야 박스권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혼조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 뭐 여러분들의 생각을 포기할 때는 아니다. 우리의 투자 아이디어를 포기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뭐 상승을 주장하든 하락을 주장하든 지금은 일단 본인의 생각을 쭉 끌고 갈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미국 증시 내용 살펴봤고요. 근데 뭐 특별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는 뭐 굳이 한마디 하자면은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분위기가 더 좋았다라는 걸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는 사실 장 초반부터 해가지고 러셀 2000이 뭐 거의 1% 가까이 상승 중이었고요. 하루 종일 그 상승세를 이어가더라고요. 장중에 이제 애플이 좀 약하고 이러면서 S&P나 나스닥이 오히려 좀 약세를 보였는데, 이 중소형주들이 좀 분위기를 좀 좋게 갖고 가니까 결과적으로 쭉 장 막판까지 아무 일 없이 뭐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뭐 이야기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참고로 저기 금값은 아직까지 이 전고점에 대한 매물, 여기 역사적 고점 2020년 8월에 만들어놨던 역사적인 고점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게 지금 더 올라갈 것 같다, 이게 앞으로 레벨업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는데 아직은 넘어선 게 아닙니다. 아직은 이거 더 잘 봐야 돼요. 물론 뭐 은행위기 등등 뭐 부채 한도 협상 등으로 인해서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 참 안전자산 선호로 금값이 결과적으로 이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한 척하고 레벨업을 해서 이제 정배열로 완전 전환돼서 이제 대세 상승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적합한 투자 아이디어긴 한데요. 아직 확인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무거운 역사적인 저항을 넘어가야 이제 그제서야 이제 대세 상승으로 전환이고 뭐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한 척한 거고 더 가는 건데, 아직은 이제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만 있는 상황이지 손에 잡히는 건 없습니다. 잘 보시면은 아직까지 넘어간 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역사적인 고점 부근에서 다중 고점형을 만들어내고 중요한 자리가 여기거든요. 중요한 자리 여기 붕괴되면은 결과적으로 또 하락 추세로 전환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아직까지는 뭐 어떤 기대감은 가질 수 있으나 아직 김칫국은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내가 금을 매수해보고 싶다, 그렇다면 한 1990을 깨지 않으면은 금은 조금씩 매집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990을 깨면 그 순간은 도망가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 관련된 이야기 조금 해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일단은 뭐 부채 한도 뭐 그런 협상 관련된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지도 조금 일단 상승 출발을 하겠죠. 그죠?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뭐 계속해서 박스권입니다.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코스피는 저기 단기 쌍바닥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 뭐 주식 매수 혹은 뭐 주식 아니면 뭐 지수 상방 베팅 해볼 수 있습니다. 해볼 수 있는 근거는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결정적으로 이 여기 지난번 고점 1월 말쯤에 만들어 놓은 이런 전고점 자리를 붕괴시켜 놓은 329 아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일단은 좀 근데 일단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은 겁니다. 지금 시장이 좀 약하긴 한 겁니다. 이 정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일단 오늘은 풋옵션들은 또 다시 일단 하락 출발을 하긴 할 텐데, 그렇다면 여기 어딘가 다시 한번 이 다중바닥형을 테스트할 수 있겠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풋옵션들이 여기 바닥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런 것들 오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은 이제 그거 해야 되죠. 그죠? 환율은 전고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1340원 거기 저항 소화 과정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당장 오늘 뭐 넘어갈 것 같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1340원대가 중요한 저항이다. 저항에 걸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선 좀 버벅버벅 할 수 있다. 이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